뭐 있어? 중화반응, 그 다음 앙금생성이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뭐 배우냐면 산화하고 중화반응만 배워. 앙금생성은 안 배우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앙금생성은 좀 알려줄게. 자, 그 다음 봐봐. 자, 보자. 첫 번째 산화원인데 산화원은 뭐야? 자, 산화원을 정의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 원래는 뭐 산소에 의한, 수소에 의한, 전자에 의한, 그리고 산화수가 있는데 산화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그리고 오늘은 자 보자. 산소에 의한 산화원을 보자. 산화하는 반응 봐라. 산화하는 반응은 첫 번째 봐봐. 뭐가 있냐? 저 산소에 의한 산화하는 있어. 산소에 의한 산화하는 있어. 그러면 산소에 의한 산화하는 뭐가 있냐면 이거야.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뭐야? 환원이야. 근데 산화환원은 선생님 뭐라 했어? 동시에 일어난다 했지. 만약에 산소를 2개를 얻지, 그러면 나머지 놈은 산소를 2개를 잃는 거야. 그래갖고 잃은 산소수하고 얻은 산소수하고 어떻다? 똑같아야 돼. 봐봐. 산소를 얻는 거야. 가지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 철이 봐봐. 예를 들어서 철이 산소를 얻어가지고 그렇지. 봐봐. 이게 돼. 그러면 철은 뭘 얻었니? 산소를 얻었어. 뭐 됐어? 산화됐어. 근데 산소는 분명히 환원됐을 거야. 근데 산화원에서 산소는 다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산화는 일부만 정의해.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전자에 의한 산화원이 산소에 의한 산화원보다 훨씬 산화원을 정의한 범위가 넓어. 산소에 의한 산화원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게 산화고, 그 다음 환원은 뭐야? 산소를 잃는 거야. 자, 보자. 그럼 뭐가 있냐? 자, 봐봐. 뭐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구리는 산화구리는 뭐 됐니? 뭐 됐어? 산소를 잃었지? 환원됐어. 환원됐어. 그래갖고 이렇게 환원되고 얘는 분명히 산화됐을 거야. 이해됐어? 근데 산화환원은 어떻게 된다 했어? 한 놈이 산소를 잃지. 한 놈은 산소를 얻게 돼 있어. 그러면 이때 잃은 산소수하고 얻은 산소수하고 똑같아. 즉 산화환원은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좀 덥지? 자, 산화환원에 동시성이 있어. 산화환원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동시에 일어나다. 봐봐.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하더니 산화마그네슘이 됐어. 이산화탄소와 결합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그럼 봐라. 얘는 산소를 얻었지.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야. 얘는 산소를 잃었지. 뭐 된 거야? 환원된 거야. 근데
근데 이때 얘가 얻은 산소수는 뭐지? 몇 개니? 2개지. 얘가 잃은 산소수는 몇 개야? 2개. 그래, 2개야. 봐. 산화하나는 동시에 일어나고, 얻은 산소수하고 잃은 산소수하고 어떻다? 같다.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자기 자신은 산화돼. 남을 뭘 시킵니? 환원을 시켜. 그러면 산화되는 놈은 환원성, 환원력, 환원제라 그래. 뭔 말인지 알겠지? 환원제라 그래. 그럼 보자. 그래서 얘는 환원제. 자기 자신은 환원돼. 남을 산화시켜. 얘는 산화제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자 우리가 이제 탐구자료창에 뭐가 있냐?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 알아보기. 그림과 같이 검은색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섞어서 시험관에 넣고 충분히 가열했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험관 속에 붉은 물질이 생성됐다. 그러면 해볼게. 얘를 갖다가 논해볼게. 산화구리를 탄소가루 흑연이야에 넣고 가열했더니 얘는 검은색이었어. 그랬더니 ECU하고 CO2가 생겼어. 근데 얘는 무슨 색이 돼? 붉은색이 돼. 그럼 보자. 이때 자, 이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지. 뭐 됐어? 환원됐지. 근데 얘는 산소를 얻었지. 뭐 됐어? 산화됐지. 그러면서 얘는 산소를 2개를 잃었어. 얘는 2개를 얻었지. 그리고 봐봐. 따라서 얘는 환원됐으니까 산화제. 얘는 산화됐으니까 환원제. 응?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자, 보자. 그리고 이 반응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 뭐야? 석회수. 수산화칼슘 수용액에다가 뭘요? 이산화탄소를 넣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져.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물이 생기는 거야. 즉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진다. 옆에 봐봐. 우리 이산화탄소 검출 반응에 쓰이는 물질이 뭐야? 석회수야. 석회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기체화기엔 석회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이다. 석회수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통과시키면 탄산칼슘이 생성된다. 탄산칼슘은 흰색이고 물에 거의 녹지 않아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따라서 석회수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기체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그러면 뭐가 통과한 거야? 이산화탄소가 통과한 거야. 그러면서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기니까 이게 된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선생님이 산화제환원제 지금 계속 언급했지? 이해됐지? 넘겨. 그 다음 봐봐. 잘못했네. 야, 너 여행 갔다 왔어? 아니요. 넌 명절 때? 아니요. 안 갔어? 간다더니. 다음 이번 주에요. 이번 주? 이번 주 어디 가는데? 몰라요. 넌 도대체 시옷이는 도대체 관심이 없어. 그냥 놀러 가기만 하면 좋아? 네. 야, 너 원래 주말에 수업 있냐? 아니요. 없어? 그러니까 네가 너 편안하게 놀러 가는구나. 자, 그다음 보자. 이제 보자. 이제 구리판의 변화 해석하기. 구리판의 변화 해석하기. 자, 불꽃은 야, 겉불꽃하고 뭐가 있어?
솟불꽃이 있다. 겉불꽃은 무슨 색이야? 약간 파란색이야. 산소 공급이 충분하니까 얘는 물질을 뭘 시킨다? 자, 산소가 잘 공급돼. 어? 그러니까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불꽃이야. 이해됐어? 근데 솟불꽃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소 공급이 충분해갖고 탄소를 태우지. 근데 이산화탄소가 생기면 이걸 완전 연소라고 그래. 근데 이제 솟불꽃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생겨. 근데 일산화탄소가 제일 무서운 게 소리 없는 살인자야. 이게 화재가 발생하지. 10명 중에 뭐 거의 불에 타 죽는 사람은 없어. 뭐에 중독되고 죽어? 일산화탄소 중독에 가서 죽어. 왜 일산화탄소가 무섭냐?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들여 마시지. 근데 이 새끼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공급되는 산소를 갖다 잡아먹어. 그리고 지가 일산화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돼. 그러면서 우리 머리로 가는 산소를 빼앗아 먹으니까 어떻게 돼?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래서 뇌세포가 파괴돼. 그리고 많이 마시면 뒤집는 거야. 머리는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옛날에 이제 석유 난로를 샀는데 캠핑 가면서 파세코 거 샀거든. 좋은 거 샀어. 근데 그거 사면서 이렇게 캠핑 가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죽는 거야. 환기 안 시켜갖고. 그래갖고 나는 선생님은 이거 바로 뭐 샀냐면 일산화탄소 이제 검출기 있지. 그거 바로 샀어. 그 중국제 안 사. 막 10,000원짜리 안 사. 한 50,000원짜리 우리나라 거 있잖아. 좋은 거 샀어. 그래갖고 사가지고 실험했어. 이게 잘 작동하는지. 그래갖고 어떻게 실험했냐면 검은 봉지 이따만한 걸 갖고 담배 연기를 확 불었어. 그 다음에 그걸 넣었어. 그러니까 진짜 3초 후에 삐삐 소리가 나더라. 그래갖고 이건 안전하군 하고 썼어. 그러니까 얘는 일산화탄소가 생겨. 얘는 그래갖고 물질을 환원시켜. 환원불꽃이야. 이해됐어? 봐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봐라. 가와 같이 붉은색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에 겉불꽃에 넣었더니 구리판이 검게 변하였고, 나와 같이 구리판을 검게 변한 부분을 알코올 램프에 솟불꽃에 넣었더니 다시 붉게 변하였다. 이해됐지? 그러면 보자. 자, 봐봐. 겉불꽃은 산화불꽃이라 했지. 그러니까 구리가 뭐 된 거야? 겉불꽃은 구리가 뭐가 된 거야? 구리가 산화된 거야. 그러면서 붉은색의 구리가 검은색이 된 거야. 산화불꽃이야. 산화시켰지, 물질을. 근데 이 검은색의 산화구리를 솟불꽃에다 집어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하더니 구리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봐봐. 검은색의 구리를 붉은색으로 뭘 시켰어? 얘는 산화시켰지. 얘는 뭐 시켰어? 환원시켰어. 그러니까 겉불꽃은 산화불꽃 시키고 물질을 산화시키고 솟불꽃은 뭘 시킨 거야? 환원을 시킨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다 한 거야. 이걸 한 거야. 겉불꽃은 뭐라고? 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완전 연소되면서 물질을 산화시킨단 말이야. 산화불꽃이야. 솟불꽃은 산소가 부족해요. 알코올 램프가 불완전 요소가 발생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물질을 환원시켜. 환원불꽃이야. 얘는 산화불꽃, 얘는 환원불꽃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두 번째
이제 산화원의 정의가 있다. 두 번째 정의가 뭐야? 이제 뭐에 의한 정의야? 시훈아. 뭐에 의한 정의? 그렇지. 전자를 이용한 전자에 의한 산화원이다. 근데 이 전자에 의한 산화원은 뭐보다는 산화원을 정의한 범위가 넓어. 산소보다는 더 넓다. 산소가 안 되는 게 전자로는 돼. 응? 자, 두 번째 전자에 의한 산화원을 보자. 전자에 의한 산화원을 보자. 첫 번째, 전자를 잃으면 뭐야? 산화야. 오케이. 이럴 때는 얘를 좀 이거 따로. 오, 큰일 났다. 야, 너 튀길 뻔했어. 야, 떨어졌으면 바로 튀겼지. 안 그래? 잘했네. 잘 말했어, 선생님한테. 자, 보자. 전자에 의한 산화원은, 자, 산화는 뭐야? 아니. 전자에 의해서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응? 그래서 봐봐. 자, 금속들은 이게 있어.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있어. 보면 첫 번째 금속의 반응성을 하잖아. 금속의 반응성이 있어. 내가 죽으라고 그래? 소프팅 뭐 통일이냐? 아닌데? 자, 봐봐. 금속의 반응성은 이거야. 저거나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 수구, 수은, 백금. 이것들이 다 금속인데 이 중에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 그래가지고 물과 산과 잘 반응하고 전자를 잃고 양형이 돼요. 즉 산화도 돼요. 이해됐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낮아.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금속으로 산화되고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사용한 게 구리야. 이렇게 청동기 문화가 먼저 왔어. 금속 중에. 그 다음에 철기 문화는 나중에 온 거야. 왜? 반응성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금속으로 못 존재해. 그리고 얘가 녹는 점도 낮으니까 얘가 먼저 사용되는 거야. 구리.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반응성이야. 에? 그러면 보자. 적어놨어? 적어놔.
적었어? 네. 자, 보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전자에 의한 산화원에서 첫 번째, 산화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그러니까, 구리하고 마그네슘이 있다. 아연이 있어. 그러면, 구리하고 아연이 있는데, 누가 반응성이 크니? 이게 그렇단 말이야. 봐봐. 자, 이렇게 어떤 수용액 속에 양이온이 있어. 금속 이온이 있어. 여기다가 자, 뭘 넣어줘? A라는 금속을 넣어줘. 그러면 넣어준 금속이 반응성이 크지?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 자, 첫 번째, 산화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그러면서 A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근데 환원은 뭐야?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야. 그랬더니 A가 내놓은 전자를 갖다가 B 양이온이 받아 처먹고 금속으로 속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를 주고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 전자에 의해서 산화원이 정의됐는데, 야, 전자를 잃으면 산화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야. 근데 이때 야, 수용액 속에 있는 양이온보다 넣어준 금속의 반응성이 더 커야지만이 얘가 전자를 잃고 얘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 근데 얘가 더 반응성이 크지. 그럼 얘는 이미 양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어줄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야. 응? 이해됐어? 봐라. 그리고 자, 근데 잘 보자. 아이씨, 내가 너무 그거다. 좀 털고 올게. 아저씨 보세요. 그러면 자 봐라. 세 번째.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 자, 봐봐요. 뭐 예를 들고 선생님이 뭐라 했어?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보다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이 적용 범위가 더 넓다겠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봐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자, 봐봐. 산소에서는 마그네슘하고 누구하고? 산소하고 반응하지. 그래가지고 산화마그네슘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 됐니? 산화됐지. 산소가 없으니까. 얘는 환원됐을 거야. 근데 두 개죠. 정의는 못해. 근데 봐라. 여기서 자 봐라. 마그네슘은 어떻게 돼? 야, 금속이잖아.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근데 원래 이가 양이온이네. 선생님이 저번에 이온 다 써줬어. 일가 양이온, 이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 이가 음이온 써줬어, 안 줘줬어? 써주셨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가 양이온이 돼. 그러면 마그네슘 원자 하나당 전자 두 개를 내놔. 근데 두 개잖아. 그럼 몇 개를 내놔야 돼, 시험아? 네 개를 내놓으면서 지는 Mg2 플러스. 그러면 이 전자를 누가 받아 처먹어? 산소가 받아 처먹어. 그러면서 지는 이게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봐라. 따라서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 됐어? 이게 뭐 됐니? 산화됐냐고? 이거 반응 산화됐지. 얘는 전자를 얻었지. 뭐 된 거야? 환원된 거야. 고로 봐라. 야, 그래가지고 뭐가 된 거야? 이 Mg하고 야, 여기는 이게 나눠져. 서로 나눠져. 그러면 이 Mg하고 O2하고 결합해서 이 MgO가 되잖아. 봐라. 산소에서는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은 정의가 확실하게 안 됐어. 근데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은 확실하게 정의가 됐잖아. 그럼 누가 작용 범위가 산화환원을 정의하는 범위가 넓어? 당연히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범위가 더 넓지. 이때 잃은 전자수하고 얻은 전자수하고 어떻다? 그렇지.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 그리고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가 어떻다? 같다. 이해됐어, 안 됐어? 몇 개를 잃었어, 마그네슘이? 4개를 잃었지. 그럼 근데 산소는 몇 개를 얻어? 4개를 얻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자, 봐라.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의 정의보다 누가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의 정의가 더 넓게 정의될 수 있다.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선생님이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야, 수용액 속에 양이온보다 넣어준 금속이 반응성이 커야지만이 반응이 일어난다 했어. 그럼 옆에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A를 보자. 첫 번째, 뭐니? 첫 번째 뭐야? 자, 뭐 있다? 질산음과 구리의 반응이지. 첫 번째, 질산음과 구리의 반응이다. 첫 번째, 질산음과 구리의 반응.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뭘 넣어줬다? 구리를 넣어준 거야. 그러면 은이 있어. 여기다 구리를 넣어줬어. 누가 반응성이 커? 야, 근데 여기서 왜 수소는 가루를 쳐놨을까? 금속이 아니야. 비금속이야. 근데 이제 기준을 삼기 위해서 구리는 여기 있어. 그 다음 구리 여기 있고 은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니? 그렇지. 그러면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구리는 어떻게 된다? 전자 두 개 잃고 이가양면입니다. 은은 일가양면이지. 그럼 전자 두 개 얻으려면 몇 개가 필요해? 은이 몇 개가 필요하냐고. 전자 두 개 얻으려면 2개. 그렇지. 그러면서 이 H가 돼. 그러면 얘는 뭐 됐니?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됐지.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 됐어? 따라서 반응을 합해보면 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수용액 속에 양이온수입니다. 양이온수입니다. 그러면 양이온수는 자, 구리가 몇 개가 들어가? 하나가 들어가. 그리고 은이 몇 개가 나와버려? 두 개가. 구리 하나 들어가고 은 몇 개 나와? 2개. 두 개 나오죠. 그러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그러면 양이온수는 어떻게 돼? 줄어들어. 줄어나. 그렇지. 양이온수는 감소한다. 왜? 야, 하나가 들어오고 구리 하나 들어오고 은이 두 개가 빠져나옵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그 뭐냐, 그리고 금속판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 물어봐. 질량은 어떻게 되냐 물어봐. 가벼운 구리하고 은 중에 누가 더 무겁냐면 은이 더 무거워. 그러니까 여기에 흰색에 은색에 은이 석출되는 거야 여기. 근데 어떻게 돼? 가벼운 구리가 나가고 무거운 은이 붙지. 금속판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세 번째. 야, 구리는 특이하다. 야, 금속일 때는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야. 붉은색이야. 그리고 구리일 때는 붉은색이고 저기 뭐냐, 얘가 산화구리가 되면 뭐가 돼? 검은색이야. 그리고 이온이 되면 무슨 색이 된다? 푸른색이 돼. 그러면 얘가 들어가지, 구리가 들어가지. 수용액 속에 푸른색이 점점 진해지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됐죠? 자, 그러면 그러면서 봐라. 수용액 속에 푸른색이 변한다. 구리가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면서 수용액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용액 속에 푸른색이 점점 진해지지. 구리선 표면에 또 은색 물질로 덮이지. 왜? 수용액 속의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 은으로 환원되어 석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용액 속의 이온수 변화는 구리 이온수는 증가하고 은 이온수는 감소하고 질산 이온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는 감소한다. 이해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뭐가 있어? 자,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이다.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황산구리 수용액이야. 그러면 수용액 속의 이온은 구리가 들어있어.
누가 반응성이 커? 응? 아연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일어난다. 아연은 뭐가 돼? 전자 두 개를 잃고 이거야. 그 다음 구리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구리로 속출이 돼.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산화됐고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됐어. 잃은 전자수하고 얻은 전자수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해됐어요?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보자. 이때 그 다음 봐라. 그러면 이때 봐라. 구리는 몇 개 들어가? 아연은 몇 개 들어가? 한 개 들어가지. 구리가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지. 그리고 구리가 여기에 속출이 돼. 아연 편반에. 그러면 한 개 들어가고 한 개 나오니까 수용액 속의 양이온수는 어떻게 되니? 같다. 그렇지. 자, 수용액 속의 양이온수는 그대로. 그리고 금속판의 질량은, 아연판의 질량은, 자, 아연이 좀 더 무거워.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 나오고 가벼운 놈이 들어가니까 어떻다? 금속판의 질량은 감소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자, 구리가 나와버려. 그러면 푸른색이 어떻게 돼?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 때문에 푸른색을 띈다 했어. 구리 이온수가 주니까 수용액 속에 푸른색이, 그렇지, 푸른색이 옅어진다.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뭐가 있어? 이제 염화구리와 알루미늄의 반응, 염화구리하고 알루미늄의 반응. 자, 염화구리하고 알루미늄이야. 구리이온하고 알루미늄이 있어. 그럼 누가 반응성이 커? 알루미늄 반응성이 크지? 반응이 일어나겠지? 근데 자, 이때 봐라. 알루미늄은 몇가 양이온이야? 전자 3개 잃고 상가 양이온이야. 근데 구리는 몇가 양이온이야? 이가 양이온이지. 그러면 이 숫자를 맞춰야 돼. 따라서 야, 알루미늄 몇 개가 산화돼? 2개가 산화돼. 그러면 전자 6개를 받기 위해서 구리는 몇 개가 필요할까? 3개. 그렇지. 그러면서 자, 잃은 전자수하고 얻은 전자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해됐지? 그러면서 알루미늄은 2개가 들어가. 구리는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와. 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수용액 속의 양이온수는 어떻게 돼? 늘어나 줄어들어? 어떻게 돼? 2개 들어가고 3개 나와버리잖아. 줄어나요. 그리고 수용액 속에 푸른색이 옅어지지 얘도. 구리이온이 빠져나오니까. 이해됐어요? 다 했다. 그리고 자 묽은 염산하고 뭐에 반응? 아연.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생겨. 근데 선생님 모든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생기냐? 아니야. 수소보다 반응성이 떨어진 놈들 있어. 구리, 순, 은, 금, 백금 같은 거는 반응 안 해.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그럼 보자. 뭐가 있냐? 묽은 염산하고 아연의 반응. 자. 야, 묽은 염산에는 양이온이 뭐가 있어? 수소이온이 있지. 그럼 아연을 집어야죠. 그럼 누가 반응성이 커? 당연히 아연이 반응성이 크지.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 아연은 전자 2개 잃고 이가야. 산화돼. 수소는 일가양이니까 전자 2개 받으려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겠지. 환원이 돼. 그래가지고 아연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연은 1개가 들어와. 수소는 몇 개가 나가? 2개가 나가. 응? 그러면 자 이때 수용 속의 양이온수는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그리고 아연판의 질량도 수용 속의 양이온수는 어떻게 된다? 양이온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해 감소? 감소하지. 왜? 아연 하나 들어가고 수소 2개 빠져나오니까. 그리고 아연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왜? 아연이 빠져나가고 수소는 여기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기체로 날아가버려.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리고 보자. 그리고 자 이온결합에서도 어떻게 되는가 보자. 왼쪽에 나왔어. 여기 이온결합에서. 야, 염소기체, 황록색의 염소기체에다가 나트륨을 넣지. 그럼 불꽃이 빡빡빡 일면서 뭐가 생겨? 염화나트륨이 생겨. 소금이 생기는 거야. 근데 봐, 나트륨은 당연히 뭐든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산화돼. 염소기체는 이 전자를 받아 쳐먹고 환원되면서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이 NA하고 Cl2가 이 NaCl이 돼. 이온결합도 뭘로 설명할 수 있다? 산화환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해됐어? 빗장 넘겨. 하고 풀어봐.
쉬워?
자, 봐. 여기서 이거 답을 봐봐. 56페이지에 광합성 산소 얻는 잃는 얻는 동시성 1번에 000 3번에 2번에 니은 3번에 환원 산화 환원 4번에 00x 57페이지 보자.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 화학 반응 중에서 제일 넓은 범위가 산화환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이 엄청 많다.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 보자. 광합성과 호흡 보자. 대표적인 게 광합성과 호흡이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광합성을 봐봐. 광합성도 봐라. 물과 이산화탄소, 무기물을 이용해갖고 빛에너지를 염록체가 받아가지고 흡수해가지고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리고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갖다 만드는 과정이야. 생명체. 그러면 봐, 6CO2, 6H2O, 빛에너지 흡수에 C6H12O6, 포도당과 6O2를 만들어. 그럼 봐라, 여기서 산소가 몇 개야? 12개지. 근데 여기 6개가 됐지. 산소를 잃었지. 환원이야. 얘는 산소 12개에서 6개에서 12개가 됐지.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산화야.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잖아. 산화환원이지. 산소를 잃고 얻었잖아. 그리고 잃은 산소수하고 얻은 산소수하고 어떻다? 똑같지. 이해됐어? 그 다음 봐봐. 호흡도 봐봐. 세포호흡은 광합성의 역반응이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갖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때 다 먹었어? 남았어? 딸기 2개 남겼어? 저거 몇 개가 있냐? 하나에. 한 8개 있어? 10개 있어? 8개쯤. 자, 보자. 그러면 세포호흡은 반대야. 포도당을 무기물로 만들어. 그러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그래갖고 6CO2, 6H2 그리고 열에너지 ATP로 전환해. 화학에너지라는 ATP로 전환해. 그러면 산소를 얻었지. 얘는 산화됐어. 얘는 산소를 잃었어. 환원됐어. 봐. 광합성과 세포호흡도 산화환원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 봅시다. 또 뭐가 있어? 연소가 있어. 연소는 뭐야? 연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과정이지. 연소는 봐라. 연소도 뭐다? 산화하는 바입니다. 물질 타는 거. 연소도 산화하는 바람이야. 봐봐. 첫 번째. 우리 집에 도시가스 있지? 도시가스는 뭐야? 메테인이 공급돼. 메테인은 네가 만들 수도 있어. 메테인. 뭘 끼면? 네가 트림을 하거나 방구를 끼면 나오는 게 뭐야? 메테인 가스야.
메테인이 도시가스야. 갖고 메테인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빛과 열연을 타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돼. 그러면서 열과 빛을 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봐라. 메테인은 산소를 얻었어. 산화야. 얘는 산소를 잃었어. 환원이네. 자, 연소도 산화환원이네. 우리 휴대용 가스 레인지는 뭘 써? 무슨 가스를 써? 부탄가스를 쓰지. 부탄가스는 뷰테인이야. 뷰테인이야. 근데 여기서 4개 있으니까 4개 있어야 되고 5개 있어야 돼. 근데 얘가 8개고 얘가 5개야. 반응점의 산소의 8개 13개니까 2분의 13이야. 근데 앞에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있는 개수는 뭐가 돼야 돼? 분수가 되면 안 돼. 정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줘요. 1. 근데 여기서 얘는 산소를 얻었지. 산화된단 말이야. 얘는 산소를 잃었단 말이야. 환원된단 말이야. 연소는 뭐다? 무슨 반응이다? 산화, 환원 반응이다. 그리고 철외절연이 있어. 세 번째. 우리 주변의 산화, 환원 반응에 철외절연이 있어. 아까 전에 금속의 반응성을 배웠단 말이야. 금속들은 반응성이 커.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순수한 고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하면서 산화물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순수한 철을 얻고 싶으면 용광로에다 녹여야 된단 말이야. 이걸 재련의 과정이라고 해. 근데 비금속은 재련의 과정이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그러면 용광로에 녹이는데 자 봐봐. 철광석이야. Fe2 산화물 O3야. 여기다가 뭘 넣어? 코코스를 넣어. 탄소 덩어리인 석탄을 넣어. 그리고 여기다 탄산칼슘을 넣어. 섞여서 넣어. 그럼 뭐냐? 첫 번째, 탄소가 불완전 염소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돼.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가 철하고 반응해. 산화철하고 반응해. 그러면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몇 개 필요할까? 산소 몇 개 있어? 3개 있지. 산소 3개 떼내야 되니까 3개가 필요해. 그러면서 EFE야 3CO2가 된다. 이해됐어? 그러면서 순수한 금속이 얘를 얻는 거야. 그럼 얘는 환원됐어. 얘는 산화됐어. 그러면 여기서 얘는 환원됐으니까 산화제고 얘는 산화됐으니까 환원제. 코쿠스는 여기서 Fe2O3에서 산소를 떼내는 환원제 역할을 하구나. 알 수 있다. 이해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것도 철외절연도 산화환원 반응이다. 넘겨. 58페이지. 넘겨봅시다. 그리고 보자, 이제. 또 보면, 또 뭐가 있냐. 이제 수소 연료전지가 있어. 수소 연료전지가 있어. 수소 연료전지 보자. 수소 연료전지가 있는데, 자, 수소 연료전지를 봐라. 수소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렇게 수소는 수소 연료전지
자, 수소 자동차는 야, 오염물질이 안 나와. 뭐가 나와? 서로. 물! 수소 연료전지인데, 야, 수소가 나와? 뭐가 나와? 물이 나와. 이게 그 일반 가솔린 자동차라든지 뭐 디젤 자동차는 공해 물질이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오염 물질이 하나도 안 나와. 뭐가 나와? 물이 나와버려. 오히려. 얘는 일타산피야. 일타산피야. 봐봐. 얘는 뭐냐면 자, 수소 연료전지에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갖고 뭐가 돼버린다? 물이 돼. 물이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봐봐. 얘는 자, 뭐 됐어? 산화됐어. 얘는 분명히 환원될 거야. 써보면 여기서 산소는 전자를 잃고 이게 이거지. 반대로 얘는 전자를 전자를 얻어야지. 이게 수소가 전자를 잃고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야. 그러면 이 전자를 누가 받아 처먹어? 산소가 받아 처먹어. 환원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확한 거지. 얘는 산화하는 정의가 작은데, 근데 전자를 하니까 다 돼버리지. 얘도 산화하는 거야. 근데 이때 전기도 발생해. 수소연료전지는 물뿐만 아니라 전기도 발생하고 열도 생겨. 일타산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하면 우주 왕복함과 같은 물도 얻을 수 있고 난방도 되고 전기도 얻을 수 있어. 이해됐어? 일타산피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는 봐봐.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며 이때 물질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전환돼. 응?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이용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우주선 등이 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 엄청 높아. 아까 선생님 우주선에서 쓴다 했지. 일타산피니까. 이해됐어요? 그 밖에 산화하는 바람이 있다. 철의 부식, 철로 된 울타리가 자전거 등이 산소와 반응에 녹슬면서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광택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과일의 갈변, 사과, 바나나 등의 껍질을 벗겨놓고 공기 중에 두면 과일 속에 폴리페놀이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양초의 연소, 양초를 태울 때 양초의 주성분인 파라핀이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된다. 그 다음 섬유표백은 누렇게 변한 옷을 표백제로 세탁하면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 옷이 하얗게 된다. 리튬 배터리 이온은 리튬이 전자를 잃고 산화된 다음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충전된다. 반딧불이가 광세포에서 루시펜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빛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예술과 산화하는 반응 애칭은 뭐냐? 판화를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로 산성 부식액이 금속판을 부식시켜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다. 고려 청자는 도자기를 구울 때 도자기 속 철 이온이 환원되어 특유한 푸른색이 나타난다. 그리고 유화는 회화 기법 중에 하나로 물감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되면서 굳어지는 걸 이용한다. 미술 작품 보고는 그을륨 산소와 반응시키면 그을륨을 산소와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손상된 미술 작품이 그을륨을 제거한다. 그리고 옆에 보충자료 봐봐. 자, 그 밖에 산화하는 반응에 탈색제, 음식물의 부패, 우리 몸의 노화, 철가루, 손난로, 불꽃놀이의 폭죽,
식품 속의 산화방지제, 자동차의 배기관의 촉매장치, 알루미늄 부식을 방지하는 산화피마. 야, 철의 부식은 붉은색의 녹의 주성분은 산화철이고, 철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철을 생성할 때 철은 산소를 얻어 산화철로 산화되는 것이기도 하고, 전자리로 철이온으로 산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철의 부식 방지. 철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산화되지. 그러니까 물과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 페인트 칠 등이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수분과 접촉하는 걸 막아 철이 녹슬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산화 반응에도 빠른 산화가 있고 느린 산화가 있는데, 빠른 산화는 연소야, 느린 산화는 금속의 부식이나 과의 갈변이 있다. 59페이지 한번 풀어봐.
자, 보자. 1번에 환원, 2번에 산화, 3번에 산화, 4번에 산화, 5번에 일산화탄소, 6번에 산화철, 그 다음에 7번에 물, 1번에 광합성 포도당 세포, 1번에 산화환원, 2번에도 산화환원, 그 다음 3번에 C, 그 다음 2번이 CO, 3번이 Fe2O3, 4번이 Fe2O3, 1, 2번은 탄소 C, CO, 그 다음 4번에 니엔디그, 5번에 너 틀렸어? 몇 번 틀렸어? 3번 다. 3번에 몇 번? 1, 2, 3 중에서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왜? 모르는지 아, 가에서 산화되는 거. 가에서 누가 산화됐어? 누가 산소를 얻었어? 탄소가 얻었잖아. 그리고 나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누구냐? 모르겠어. CO지. CO가 CO2가 됐잖아. 산소를 얻었잖아. 그리고 환원되는 물질은 산소를 이루는 물질인 Fe2O3잖아. 이해 됐어 안 됐어? 이해 됐어 안 됐어? 이것도 얘는 산소 6개에서 산소 12개가 됐지. 그러니까 뭐 된 거야? 이게 왜? 그러면 산소를 얻었지. 산화됐지. 그리고 얘는 12개에서 6개가 됐잖아. 산소를 잃었지. 환원됐잖아.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뭐야? 5번에 0X0. 6번에 기억니은 비결을. 자, 63페이지까지 풀어오고, 그 다음 보자, 이제. 64페이지 상과 연기의 중화 반응에서 상과 연기의 성질을 보자. 상과 연기의 성질을 보자.
보자. 자, 보자. 자, 산과 연기의 연기 보자. 산과 연기의 성질 보자. 첫 번째, 산이란 건 뭐냐? 야, 산이란 건 수용의 상태에서 뭘 내놓는 물질? 수용의 상태에서 소소해요. 그렇지.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산이라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요 근래에는 이게 수소 이온 때문에 산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뭐다? 물하고 수소 이온하고 결합한 H3O 플러스.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이야. 얘가 산을 나타내는데 그냥 우리는 수소 이온이 산을 나타낸다고 표시하자. 그래갖고 산을 나타내는 물질에는 뭐가 있냐?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이 있어. 근데 얘들은 강산이다. 얘들은 약산이야. 왜 얘들은 강산이고 얘들은 산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얘는 산성을 약하게 나타낼까? 자, 이온화돼야 돼. 양이온과 음이온을 나뉘어갖고 수소이온을 많이 내놔야 돼. 그러면 산의 성질을 강하게 나타내면 강산이 되는 거야. 근데 이염산, 황산, 질산은 100개 중에 거의 99개가 이온화가 돼. 그래갖고 수소이온을 많이 내놔. 그러면 강산이야. 근데 반대로 약산들은 이온화가 되긴 되는데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많이 못 내놓으니까 산의 성질을 약하게 띠겠지. 이해됐어? 이온화되는 정도에 따라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느냐 적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산과 강산이 되고 약산이 된다. 그러면 산에 이온화가 있어. 산은 뭐 된다?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나뉘어. 이해됐어? 그러면 염산은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황산은 근데 한 분자당 염산은 수소이온 하나만 내놓지. 근데 얘는 수소이온 몇 개 내놔? 2개 내놓지. 그리고 질산 수소이온하고 질산이온. 그 다음에 탄산도 한 분자당 몇 개 내놔? 수소이온을 2개를 내놓는다. 이해됐어? 아세트산은 원래 앞에다가 양이온을 쓰고 뒤에다가 음이온을 써야 되는데 음이온이 길어서 음이온을 앞에다 써놓은 거야. 그러면 얘들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뭘 갖고 있어? 이온화해서 수소이온을 내놓지. 그러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의 공통성. 이것 때문에 산성을 나타내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얘들은 전부 다 물의 이온화해서 무슨 이온을 내놓는다?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전부 다 산성을 띈다. 근데 산마다 조금씩 틀려. 왜? 뒤에 결합하는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산의 특이성을 나타내. 이해됐어요? 그리고 선생님 금방 말했지. 자, 봐봐. 산 이온화 모형 봐봐. 자, 묽은 염산과 묽은 황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온은 수소이온이다. 근데 염화이온, 묽은 염산 한 분자에 들어있는 분자 한 개는 물에 녹아서 수소 한 개와 염화이온 한 개를 내놓는다. 그러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의 개수비는 1대1이야. 근데
황산 한 분자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2개하고 황산이온 1개를 내놔. 그럼 이때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의 개수비는 2대1이다. 조심해라. 그리고 옆에 보자. 그리고 자, 염화수소와 염산. 염화수소는 기체야. 근데 물에 잘 녹아. 그러면서 물에 녹으면서 염화수소가 염산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질산하고 탄산 다 했고, 야, 메테인은 수소가 있어. 근데 얘는 산이 아니야. 산 아니야. 물에 안 녹아.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놔야지만 이 산이 되는 거야. 근데 물에 안 들어보니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돼. 메테인은 수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산은 아니다. 그리고 산의 특이성은 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른 것은 음이온의 종류가 각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성을 보자. 산성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 산의 공통적인 성질로 산성은 산 수용액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낸다. 이해됐지? 그래갖고 첫 번째 뭐 만난다? 신맛이 나. 염산, 황산, 질산. 너 뿌려보면 어떻게 돼? 난리 나. 완전 화상을 입어. 녹아내려버려, 피부가. 옛날에 1980년도에 대구의 어느 초등학교 학생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얼굴에다 황산을 뿌려버렸어. 얘 다 녹아내리고 한 3개월 버티다가 죽었어. 걔는 죽은 게다. 다 녹아내리고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때만 해도 무시해가지고 못 잡은 거야. 근데 범인은 아는 사람이야. 분명히 면식범이야. 네? 면식범 아는 사람일 거라고. 피해자야. 근데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빠져나갔어. 용의자 안 돼갖고 못 밝혔어.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았어. 근데 봐라. 자, 신맛이 난다. 근데 산을 직접 맛보면 안 되지. 혓바닥 타버리겠지. 우리가 과일산 같은 거. 봐봐. 레몬은 시트르산으로 신맛 나지. 식초도 아세트산, 김치도 젖산으로 김치가 쉬어지지.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했는데 선생님이 말했지. 모든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거 아니야. 누구?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반응 안 한다 했지. 얘들은 Mg하고 만약에 산하고 반응하지. 그러면 MgCl2가 되고 무슨 기체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발생해. 금속하고 산하고 만나면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리고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나 석회질하고 반응하면 석회암하고 탄산칼슘하고 반응하면 뭐가 생겨? 얘가 얘한테 O를 주면서 염화칼슘이 되고 물이 되고 뭐가 생긴다?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탄산이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생겨. 그 다음 이온화가 되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이해됐지? 그리고 산 수용액에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은 전류를 흘러주는 물질이란 말이야. 그리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에 의해서는 페노프탈레인은 무모발이야.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이 돼. 그러면 산성이면 무색이야. 그리고 BTB는 노초파야. 그러니까 산성이면 노란색, 중성이면 초록색, 염기성이면 파란색이 돼. 그럼 산성이니까 노란색이 되겠지. 잠아? 자식이. 자, 옆에 보자. 자, 산과 금속의 반응. 모든 금속이 산과 반응한 건 아니야. 묽은 산은 마그네슘, 아연, 철 등과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하지만 구리, 은, 금, 백금 등은 금속과는 반응 안 하지. 왜?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낮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산이 있는데 레몬즙, 과일, 식초, 위액, 탄산음료, 구연산, 김치, 유산균 음료 등이 산이 들어있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의 전해질,
해열제, 진통제는 산을 이용한다. 그 다음 65페이지 보자.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화진 여기다가 푸른색 리트머스를 준비해. 근데 여기다가 뭘 뿌려줘? 전해질, 전류를 흐르는 물질을 뿌려줘. 질산칼륨. 전해질이야. 전류를 흐르는 물질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리고 여기다가 염산이 묻힌 실을 갖다가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이온화 돼가지고 이제 전류를 흘러주면 이동을 한단 말이야. 양이온은 어디로? 마이너스로.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을 해. 근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쪽만 붉어집니다. 염산 대신에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을 넣어도 이쪽만 붉은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야, 공통적으로 얘들은 뭘 갖고 있어? 수소이온을 갖고 있지. 수소가 수소이온이 산성을 나타내게 하는 물질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봐라. 자,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올려놓더니 전류를 흘러준다. 그러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실로부터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게 변한다. 수소이온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면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근데 칼륨이라든지 염화이온, 질산이온,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묽은 염산 대신에 아세트산 수용액, 묽은 황산, 묽은 질산으로 실험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보자. 이랬을 때 산성은 산의 수용액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다. 수소이온 때문에.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가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시는 이유 뭐야? 질산칼륨 수용액에는 칼륨과 질산이온이 들어있어 전류가 자름으로 이동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염기는 뭐냐? 염기는 뭐야? 물에 녹아서 무슨 이온을 내나? 이온. 그래갖고 그게 염기다. 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원래나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종류가 뭐가 있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그 다음에 뭐 수산화바륨, 수산화마그네슘 같은 게 있어. 얘들은 강염기야. 왜? 물에 녹아서 100개 중에 거의 90개가 이온화돼. 갖고 OH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연기성을 잘 띄어. 근데 얘는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이온화되는 거야. 그래갖고 수산화이온을 적게 넣었기 때문에 약염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구나. 53분이다. 오늘 배운 거 이해했어? 네.